천재라고 불렸지만 3번이나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벼슬길에 올랐지만 유배를 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늘 살얼음판을 걸어야 했습니다. 고려 시대를 통틀어 가장 글을 잘 썼다는 문호 이규보. 우리는 그를 그저 동명왕편을 쓴 대단한 위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이 담긴 문집, 동국이 삼국집을 펼쳐보면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엔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월세 걱정을 하고 자식 농사에 한숨 쉬며 늙어가는 내 몸을 보며 서글퍼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800년 전의 멘토 이규보가 건네는 술 한 잔 같은 위로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거울 앞에 서는 일이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피하고 싶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듬성듬성해진 머리숱, 예전 같지 않게 흐릿해진 눈빛을 마주할 때면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괜스레 마음이 움츠러들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의 대문장가 이규보 선생이 남긴 글 경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규보가 한 거사를 만났는데 그가 다 깨져서 희미해진 거울을 보물단지처럼 아끼고 있는 겁니다. 의아해진 이규보가 묻습니다. 거울이란 본디 얼굴을 비추는 것인데 이미 깨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디에 쓴단 말이오? 그러자 거사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흠 없는 사람은 맑은 거울을 좋아하겠지요. 하지만 나처럼 흠이 많은 사람은 맑은 거울을 보면 부끄러워 피하게 됩니다. 비록 깨지고 흐릿하지만 내 허물을 적당히 가려주는 이 거울이 내게는 더 편안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중년의 삶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맑고 투명한 거울처럼 완벽함을 쫓아 살았습니다. 멋진 성공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위해 달렸고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실패한 인생이라며 스스로를 모질게 몰아세웠지요.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온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돋보기처럼 나를 샅샅이 비추는 맑은 거울이 아니라 나의 흠결까지도 묵묵히 덮어줄 줄 아는 깨진 거울의 미학이 아닐까요? 남들과 비교하며 너무 선명하게 나를 비추지 마십시오. 조금은 흐릿하게 이만하면 충분히 애썼다 라고 나를 다독이는 여유야말로 나이 들미 주는 선물이자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규보 선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800년의 세월을 넘어 흔들리는 중년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줄 이규보의 인생 지혜 1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든든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동창 모임에 다녀오면 마음이 헛헛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더라. 누구는 빌딩을 올려서 월세를 받는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는 마음 한켠으로 나는 그동안 대체 뭘 하고 살았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고려 역사상 최고의 문장가로 꼽히는 이규보 선생도 실은 지독한 늦가기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과거 시험에는 연거푸 낙방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에게 3번의 낙방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겨우 벼슬길에 올랐지만 그마저도 한직을 떠돌며 십수년을 무명으로 지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고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규보는 세상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는 대신 차가운 방구석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칼을 갈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내 시대가 온다는 믿음으로 읽고 또 썼습니다. 그 결과 그가 문장가로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권력의 중심에 선 것은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 이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를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꽃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피지 않는 꽃은 없다. 일찍 피는 매화가 있으면 눈 속에서 피어나는 동백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없다고 해서 인생을 실패했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러분의 계절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규보가 그랬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내공을 쌓으며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화려하게 만개할 것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그 향기가 더 짙고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에만 이런 시련이 닥치나 싶어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가슴 속에 응어리진 화가 풀리지 않을 때 고려의 이규보가 남긴 슬견설은 꽉 막힌 속을 뚫어주는 아주 특별한 처방전이 됩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이규보를 찾아온 한 손님의 하소연으로 시작됩니다. 손님은 어제 어떤 사람이 이 몽둥이로 개를 때려 죽이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규보가 대뜸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어제 어떤 사람이 화로에 이를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이제부터는 이를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덩치 큰 개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인 이를 비교하다니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니, 개는 짐승이고 이는 하찮은 벌레인데 어떻게 그 둘을 똑같이 취급합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며 화를 냅니다. 그때 이규보가 정색하며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달팽이의 뿔이나 소의 뿔이나 생명에 대한 애착은 매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덩치가 큰 것만 보고 작은 것을 보지 못하니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우화는 단순히 생명을 아끼자는 교훈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크기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겪는 아픔은 세상에서 제일 크고 무겁게 느끼면서 타인의 고통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10,000원은 뼈가 아프지만 남이 잃어버린 100,000원은 남의 일일 뿐인 것처럼 말이죠. 이규보 선생은 말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지금 나를 죽일 듯이 괴롭히는 그 거대한 문제도 사실은 티끌 하나처럼 별것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을 키우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옥입니다. 마음의 눈을 바꾸면 지옥 같던 상황도 충분히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풍경으로 변할 것입니다. 중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친 강 한복판에 떠 있는 조각배에 탄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는 밀려날 위기에 처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은
품을 떠나버리고 노후 자금은 생각만큼 모이지 않아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파도가 칠 때마다 이대로 뒤집히는 것은 아닐까. 가슴이 조마조마한 이때 이규보 선생이 쓴 줄에설 배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깨달음을 줍니다. 어느 날 이규보가 강을 건너는데 물살이 어찌나 거센지 배가 미친 듯이 요동을 쳤다고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수라장이 된 그 배 안에서 단 한 사람만이 안방에 있는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여 이규보가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다들 죽는다고 난리인데 당신은 무섭지도 않소? 그러자 그 남자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발을 다쳐 늘 방 안에서만 지내던 사람입니다. 땅 위에 있는 방 안에 있을 때에도 혹시 땅이 꺼지지는 않을까, 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늘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보니 배는 원래 물 위에서 흔들리는 것이더군요. 흔들리는 것이 배의 본성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며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진짜 이유는 삶이 땅 위처럼 평탄하고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착각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원래 인생은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파도가 치는 것이 정상이고 바람이 불어 배가 기우뚱거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안정을 찾으려 애쓸수록 불안이라는 파도는 더 크게 덮쳐옵니다. 오히려 그래, 사는 게 원래 이런 거지. 파도가 오면 넘실대며 넘어가면 그만이야 라고 배짱 좋게 받아들이는 순간 거짓말처럼 마음의 중심이 잡힙니다. 요동치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뻣뻣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만큼 부질없게 느껴지는 것도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와 소원해지면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을 느끼곤 하지요. 고려의 이규보 선생은 경세서를 통해 이러한 세태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있으면 모여들고 이익이 없으면 흩어진다. 이것은 시장 바닥에 장사치나 하는 짓이거늘 오늘날 사귀는 자들은 모두 그러하구나. 당대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이규보조차도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때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쓴맛을 다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떠난 빈자리를 보며 외로워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진정한 고독을 즐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그는 수많은 가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웃음 파는 것보다 자신의 시를 깊이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벗, 혹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가족의 소중함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명의 연락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주저없이 전화를 걸어 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잡으려 애쓰지 말고 다가오는 인연을 굳이 막지도 마십시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년의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내 마음과 똑같을까 하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따뜻한 지혜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규보 선생이 전하는 몸과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40을 넘기고 쉰 고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요란하게 보내옵니다. 침침해진 눈 때문에 신문을 멀리 떼어놓아야 하고 비가 오려는지 무릎이 먼저 시큰거리고 하룻밤을 새우면 며칠을 알아 누워야 회복이 됩니다. 이런 변화를 느낄 때마다 아,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괜스레 서글퍼지고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천하의 문장가 이규보 선생 역시 노년에 찾아온 병마 앞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심한 눈병으로 좋아하던 책을 읽을 수 없게 되고 다리에 힘이 빠져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픈 몸을 원망하며 방구석에 누워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기막힌 유머와 해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가 남긴 시를 보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이가 빠지니 씹는 맛은 덜해도 혀가 걸리적거리지 않아 좋고 눈이 어두워지니 잔글씨는 안 보여도 세상에 더러운 꼴 안 봐서 좋구나. 이것이 바로 대문호가 보여주는 삶의 품격입니다. 늙음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변화일 뿐입니다. 몸이 약해진다는 건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 바깥 세상 구경은 그만하고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신호 아닐까요? 더 이상 예전처럼 뛰지 못하면 천천히 걸으면 되고 걷는 것조차 힘들면 편안히 앉아서 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왕년의 체력을 그리워하며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내 몸 상태에 딱 맞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규보 선생은 눈이 잘 안 보일 때는 그윽한 차 향기를 맡으며 행복해했고 귀가 잘 안 들릴 때는 살랑이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시를 썼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름진 얼굴도 느려진 걸음도 늙어가는 내 모습 그 자체로도 충분히 근사하고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행복이 로또 당첨이나 자식의 출세처럼 아주 거창한 것이라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보면 정작 우리를 살게 하는 건 그런 대단한 사건들이 아니라 지친 하루 끝에 찾아오는 아주 사소한 위로들이지요. 고려의 이규보 선생에게도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부쳐 먹는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홀로 우려내는 따뜻한 차 한 잔, 그것이야말로 난세의 거친 풍파를 견디게 해준 그만의 단단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는 시간을 일컬어 진선이 되는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정치판에서 머리가 터질 듯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그는 조용히 찬물을 끓이며 마음의 묵은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그가 남긴 식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오를 듯하고 두 잔 마시니 묵은 근심이 봄눈 녹듯 사라지네. 그에게 찻잔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도구가 아니라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였던 셈입니다.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나만의 해방구가 절실합니다. 꼭 비싼 차나 고급 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퇴근 후 씻고 나와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캔도 좋고 주말 아침 베란다에서 내려 마시는 향긋한 커피 한 잔도 훌륭한 해방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그 짧은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혹은 직장 상사라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라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돈 버느라,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를 위로하는 법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저녁엔 고생한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기분 좋은 술 한 잔을 선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규보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이렇게 읊조려 보는 겁니다. 이 한 잔의 세상 시름을 잊고 이 한 잔에 오직 나를 사랑하노라. 그 한 잔의 여유가 내일 다시 세상을 마주할 힘을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다들 잘 아시죠?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우리네 욕심이라는 게 딱 그렇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백을 가지면 천을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고려의 이규보 선생도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야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뒤에야 그는 뼈저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속에 만족할 줄 아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천하를 다 가져도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지조, 즉 만족함을 알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한탄하지 마라. 내 분수를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곧 진짜 부자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위만 쳐다보며 삽니다. 내 통장 잔고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친구는 저런 큰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가난뱅이 취급하고 패배자라고 낙인 찍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내 통장의 숫자가 남들보다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사는 집 평수가 친구네보다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비바람을 피해 편안히 다리 뻗고 누울 방 한 칸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제발 남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못하다라는 비교를 멈추는 그 순간, 신기하게도 내 손안에 이미 꽉 차 있던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분수를 알고 만족하는 그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이 이규보 선생이 전하는 진정한 부자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도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고 참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 입방아입니다. 저 사람은 나이 먹고 왜 저렇게 산대? 자식 농사는 쫄딱 망했다며? 무심코 들려오는 이런 날 선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처를 남깁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살 때도 됐는데 여전히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그런데 고려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이규보 선생은 어땠을까요? 그는 유명세만큼이나 안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의 자유분방한 글쓰기를 두고 근본이 없다 하고 비난하는 사람부터 권력의 빌부터 아부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까지 온갖 비난과 험담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병이 나서 눕거나 일일이 찾아가서 따졌을 법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규보는 변명하거나 싸우는 하수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답전원식서라는 글을 통해 아주 통쾌하고 멋진 한 방을 날립니다.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여름철 매미가 아무리 시끄럽게 울어대도 가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명언 아닙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는 전적으로 남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매미가 운다고 계절이 바뀌지 않듯 남들이 떠든다고 내 삶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에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지요. 그러니 누군가 뒤에서 여러분을 험담한다고 해서 기죽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세요. 아, 내가 그만큼 잘 살고 있어서 셈이 나서 저러는구나. 옛말에 짖는 개는 짖게 두고 행렬은 갈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규보 선생의 저 뚝심 있는 태도처럼 남들의 헛된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걷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중년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박힌 가장 아픈 손가락, 자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평생을 다 바쳐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머리 좀 컸다고 말대꾸는 기본이고 취직은 어렵다, 결혼은 안 한다 하며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입니다. 잘 자라준 것 같다가도 여전히 철없는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밤잠을 설치게 되시죠. 그런데 천하의 문장가 이규보 선생도 자식 걱정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애타는 아버지였습니다. 특히 아들들이 과거 시험에 줄줄이 낙방할 때 그는 속이 타들어가서 아들을 꾸짖기도 하고 달래가며 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자식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인 것 같아 전전긍긍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긴 세월을 보내며 그가 결국 깨달은 진리는 하나였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의 것이라는 차가우면서도 명징한 사실이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어미 새가 그러하듯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날개가 다 자라서 둥지를 떠날 때가 되면 아쉬워도 붙잡지 말고 힘껏 박수 쳐주며 보내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성공표로 삼지 마십시오. 반대로 자식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실패로 여기며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인생을 그들만의 속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대신 그 정성과 시간을 오롯이 나에게 쓰십시오. 자식에게서 마음으로 독립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믿어주는 최고의 사랑이자 나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내 품에 머물다 간 귀한 손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퇴하고 나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도 사라지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지면 마치 세상에서 쓸모가 다해 버려진 듯한 비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견딜 수 없는 적막감이 밀려오지요. 하지만 이규보 선생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려 시끄러운 것보다 홀로 있는 고요함이 더 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강화도 유배 생활을 할 때조차 그 고립된 시간을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그 시간을 하늘이 준 기회로 여기며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슬픈 상태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자유를 온전히 즐기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규보에게 유배지는 감옥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고독의 정원이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남의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이규보가 그랬듯 글을 끄적여도 좋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워도 좋고 작은 텃밭을 가꿔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품격 있게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어른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에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찾으십니까? 보통은 끙끙 앓다가 병원을 가고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몸을 추스르려 애씁니다. 물론 급할 때는 의술의 힘을 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려의 이규보 선생은 약보다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최고의 처방전으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바로 대자연입니다. 그는 농가 유경이라는 시를 통해 흙을 만지고 농사짓는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흙을 밟고 씨를 뿌리니 밥맛이 꿀맛이요. 밤에는 잠이 저절로 쏟아지는구나. 불면증과 소화불량을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치유가 있을까요? 땀 흘려 흙을 일구는 정직한 노동이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찾아준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귀농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과 매연에서 잠시 벗어나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비에 젖은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시고 거친 나무 껍질의 감촉도 또 손으로 느껴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왜 그랬냐, 더 잘해라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널찍한 품으로 안아주고 그동안 고생했다, 다 괜찮다며 지친 어깨를 다독여줄 뿐입니다. 멀리 떠날 형편이 안 된다면 집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는 것도 자연과 교감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메마른 흙을 뚫고 올라오는 연두색 새순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 그 작은 생명의 기운을 내 눈에 담는 것이야말로 시들어가는 우리 마음에 가장 맑은 물을 주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무조건 강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부딪혀서 이기는 것이 사내답고 멋있는 모습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세상 이치라는 게 참 묘해서 너무 뻣뻣하고 강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러지기 십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센 태풍이 불어닥칠 때 아름드리 큰 나무는 뿌리째 뽑혀도 가냘픈 버드나무는 춤추듯 휘어지며 끝내 살아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규보 선생의 삶은 바로 그 유연함의 미학을 보여주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칼과 창이 지배하던 서슬퍼런 무신정권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목숨이 오가는 그 살얼음판 위에서도 그가 천수를 누리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황에 따라 때로는 굽히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지혜로운 처세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대 사람 중 누군가는 이런 이규보를 두고 지조가 없다거나 비겁하다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규보는 알았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고 살아남아야 자신의 뜻을 글로 남길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이죠. 꼿꼿하게 버티다 부러져서 역사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보다 잠시 휘어질지언정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을 좀 빼고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입버릇처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 방식이 무조건 맞아 라고 우기는 태도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젊은 세대의 방식은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적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뒤에서 욕먹는 꼰대가 아니라 아랫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진짜 어른으로 대접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살아남는 자가 결국 강한 것입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마지막 날짜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싫어하고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노년의 이규보 선생은 남들이 기피하는 이 죽음을 아주 유쾌하고 담담하게 마치 여행 가방을 싸듯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묘지명을 미리 써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걸작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실컷 놀다 가노라. 부귀영화도 지나가는 뜬구름이요. 공명도 한바탕 꿈이로다. 남들은 한 줄이라도 더 업적을 남기려 했을 때 그는 인생을 한바탕 잘 놀다 가는 놀이판으로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즐거운 소풍을 마치고 해가 저물어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편안한 귀가였던 셈입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절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이 소풍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사무치게 소중해지고 오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눈물겹게 감사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삶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가올 죽음을 미리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매일 질문하십시오. 나는 과연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내가 떠난 자리에 어떤 향기가 남기를 바라는가? 먼 훗날 우리가 눈 감는 마지막 순간, 이규보 선생처럼 이 세상 구경 한번 잘 하고 갑니다. 라고 활짝 웃으며 떠날 수 있도록 바로 오늘을 뜨겁게 사랑하고 후회 없이 즐기십시오. 그것이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8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뛰어 고려 최고의 지성 이규보 선생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의 모습은 교과서에 나오는 화려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에 눈물 흘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며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낸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어느 중년의 처절한 고군분투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 깊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천재였던 그조차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고민들을 똑같이 껴안고 살았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다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깨진 거울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어딘가 조금씩 깨지고 금이 간 거울들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에 더 인간적이고 깨진 틈으로 삶의 연륜이 스며들어 더 깊이 있는 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얼굴에 패인 주름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낸 승리자의 훈장입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은 늙음의 상징이 아니라 수많은 파도를 넘으며 얻어낸 지혜의 왕관입니다. 이제부터는 거울 속의 나를 피하지 말고 활짝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다. 인생의 시계를 오후 3시라고 한다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노을을 볼 수 있는 진짜 황금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규보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을 채우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년의 지혜를 캐내는 지혜갑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공감 갔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혹은 여러분만의 인생 지혜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진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